윤석열 대통령이 인요한, 그러니까 김한길의 아바타인 인요한 위원장에게 모든 힘을 다 실어준 것 같았는데 갑자기 김기현 대표를 대통령실에 불러서 점심을 주면서 김기현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좀 이상하다. 정말 그 뒤에 뭔가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고 난 뒤에 김한길 위원장을 막 띄워줬죠. 국민소통위원장을. 그러면서 우리가 김한길 위원장이 말을 잘 안 듣고 우리 맘대로 하다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나부터 반성할 테니까 여러분도 김한길 위원장 말 잘 들으라. 이렇게 한 게 불과 6주 전이었는데 갑자기 그래서 이제 김한길 위원장이 우리가 추천했다고 다들 의심하고 있는, 그렇게 믿고 있는 인요한 혁신위가 출범을 했고, 그래서 인요한 혁신위하고 김기현 지도부하고 부딪히는 가운데서 우리는 대통령이 인요한 혁신위 손을 들어줄 줄 알았더니만 도리어 김기현 지도부 손을 들어주면서 인요한 혁신위가 좌초되는 모습을 보여서 순간 당황했다. 저도 그때 당황했었고,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점심 오찬하기 전에는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이 물어도 답변도 안 하고 있다가 들어갔다 나와서는 너무 밝은 표정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냥 그 모습 보이는 그대로 대통령이 했다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이 그 중간에 6주 사이에 또 다른 누군가가 대통령한테 얘기하기를 김기현 지도부를 저렇게 무너뜨리는 게 당신한테 좋지 않다. 대통령님한테 좋지 않고 어쨌든 선거 기간 동안은 또 그다음에 뭐 특검도 쌍특검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현역 의원들을 이렇게 영남 의원들을 자극하지 않고 김기현 중심으로 다독이면서 가다가 나중에 2월 정도 지나서 공간이 띄울 때쯤 손을 보는 게 맞다. 이 얘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대통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김기현한테 힘을 실른다. 이런다면 정말 대통령이 귀가 얇고 대책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얘기하기를 아마 그 뒤에 뭔가 큰 그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정말 이 정권은 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죠. 근데 결국은 큰 그림이 있었고 뭐 지금 여전히 대통령 욕하고 있지만 김기현을 주저앉히는 모습 속에서는 그래도 여당은 여당이다. 야당하고는 또 다르구나. 뭐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어요. 그리고 현 집권 여당이 저는 뭐 총선 결과는 이런 일련의 액션으로 총선 결과가 큰 틀에서 변화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대통령실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마지막 발부동은 쳐보겠구나. 뭐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최대의 관심사는 과연 김기현 지도부를 대체하는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장 누가 할 것이냐. 뭐 여러 예측들이 많겠죠. 예측들이 많고 지금 가장 유력한 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비대위원장 후보로 오르내리는 게 김한길, 원희룡, 한동훈, 뭐 인요한까지 크게 보자면 인요한까지 들어가는데 인요한이 제일 약한 것 같고 그러니까 나머지 셋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땐 친윤 그룹 내에서는 한동훈을 띄우려는 것 같아요. 한동훈을 띄우려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편들이 모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 토의한 내용에서도 우리가 내린 결론은 대통령은 결국 한동훈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한동훈과 김한길이 있는데 김한길에 대한 신뢰는 아주 절대적이라고 저는 봐요. 김한길과 한동훈 두 명밖에 없는데 문제는 김한길 위원장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원체 정치적 수가 높아요. 높고 김한길 위원장이 봤을 때는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우는 순간 총선은 폭망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김한길이라도 그런 생각을 할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김한길은 지금 대통령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누구를 추천하느냐 하면 제 생각에는 유승민을 추천할 것 같아요. 과연 그러면 김한길이 유승민을 설득해낼 수 있느냐. 유승민 의원은 과연 그 김한길 뭐 대통령까지 손을 내밀었다 쳤을 때 그 손을 잡을 것인가.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손을 잡으면 죽죠.
유승민 의원이 그 손을 잡으면 죽는 길입니다. 뭐 이준석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이번 비대위에 들어가면 정무 감각이 꽝인 거다, 빵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유승민 의원의 행보를 보면 어쨌든 여지를 좀 남겨요. 이준석 지지자들은 이미 제가 이렇게 양쪽 사이트를 들어가 보고 이러면 두 성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는 저같이 이제 당을 나가지 않고 안쪽에 자유한국당 때부터 계속 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두 그룹은 같은 뭐 그룹이고 어떻게 봐야 되나 친척보다도 더 가까운 그 형제 정도의 그룹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이제 이준석 그룹들은 유승민 그룹 보고 호칭에서부터 유승민 대표라는 표현을 안 하죠. 저는 방송 나와서 유승민 대표라고 불러주는데 유승민 의원이라고 얘기하고 이준석 대표라고 그러고 유승민 그룹은 유승민 대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좀 다르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서 신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두 그룹을 묶어내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계속 유승민 의원한테 연락은 해요. 대표님한테 연락은 하는데 아직 반응이 없어요. 솔직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유승민 비대위가 뜰지 안 뜰지는 뭐 안개 속이지만 저는 이제 그런 모든 가능성을 놓고 대비는 하고 있어요. 뭐 준석이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대로 또 저는 저대로 나중에 조언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조언하라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하나를 올렸죠. 하나 올렸는데 당직 제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또 뭐 난리 났더라고. 뭐 왜 입사냐, 뭐 왜 뜯었냐. 아니 여러분, 이준석 대표가 공격받을 때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입사다, 뭐 혼자 뭐 전화 둘이 김기현하고 있는 걸 왜 까느냐. 이미 김기현 대표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 약속 대련처럼 돼 있는 상황인데 또 김기현 입장에서는 그러라고 도리어 이준석이라는 카드를 활용하고 있을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렇게 공격하죠. 마찬가지로 이준석 지지그룹 내에 제가 봤을 때 한 80%는 어느 정치인의 지지그룹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젠틀한 분들인데 한 20% 정도는 개딸이나 일배나 똑같다. 그래서 제가 그걸 준빠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싸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지지층들이 바라봤을 때 사실은 조대원 지지층도 있죠. 그러니까 조대원 그룹도 있으니까 이 그룹을 이제 이준석 그룹 뭐 저보다 세력은 100배가 크지만 거기에 작은 돌멩이 하나도 우리가 백지장 하나로도 맞들면서 돌멩이 하나로 나눠서 우리 나름의 성을 쌓아서 이제는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다수가 이준석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조대원 지지하는 그룹들이. 뭐 이준석 지지하는 젊은 분들이 바라봤을 때는 뭐라고 해요? 꼰대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제 또래들이 다 꼰대예요. 사실 따져보면. 나이로 그렇게 몰아세운다면 다 꼰대인데 제가 주로 사귀는 분들이 50대, 60대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 우리 포럼에도 그런 분들이 제일 많고 그런 분들은 왜 굳이 이준석하고 가느냐. 그리고 얼마 전에도 사실 누가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분, 유명한 분이 아니 조 위원장 난 좀 있으면 좋은 자리로 모시려고 했는데 왜 이준석 밑으로 기어들어가가지고 이준석 꼬봉을 하느냐, 부활을 하느냐, 뭐 더 심한 표현도 하던데 그냥 웃으면서 뭐 부활을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우리가 좋은 정치하려고 힘을 합친 거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좀 있으면 좋은 자리로 이렇게 모시려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왜 이준석하고 그렇게 하느냐. 저한테도 회유가 들어오더라고요. 회유가 들어오는데 뭐 이준석 쪽에서는 듣보잡이라고 저보고 얘기하는데 그 논리도 똑같아요. 이준석 대표를 공격할 때 이 기득권 세력에서 3번 선거에 떨어진 영선 중진이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 조대원한테 공격할 때도 듣보잡이라고 얘기하고 막 이준석 준빠들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조리돌림을 하고 있던데 사실은 옛날에 패스트 트랙 갈 때 제 오른쪽에 누가 앉았냐면 장제원이 앉았고 왼쪽에 정진석이 앉았어요. 근데 그 두 분이 전부 다 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천하의 장제원이 조 위원장님, 제가 조 위원장님 팬입니다. 꼭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뵙네요. 그래서 제가 장전 보고 제가 의원님 팬이죠. 그래서
제가 방송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장재원이 얘기하기에 무슨 방송을, 그때 제가 방송을 많이 할 때거든요. 그래서 무슨 방송을 보고 계시냐 그랬더니만 그 정청래 의원하고 하는 그 MBC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보고 있다. 그래서 아,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진석 의원은 저보고 이제 얘기하기를 조현장 그 박종진 그 친구가 내 고대 후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그럼 이 양반은 그 이준석, 조대원, 유재일, 박종진 나오는 일요서울을 보고 있구나. 그 방송을. 뭐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정치권 사이에서는 오죽하면 정진석 의원이 그때 공천심사 들어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 있는 공천심사위원들이 다 조 위원장을 잘한다고. 근데 왜 그래 평이 안 좋냐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저를 바라보고 평가를 나쁘게 할지 몰라도 우리 국민들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우리 국민들은 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그렇게 활동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는 건 아니고요. 근데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생각은 과연 이준석 신당이 그러면 배지 3선, 4선, 5선을 끌어모아가지고 당을 만드는 게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냐. 그러면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김재원, 곽상도 이런 정치인들 모으고 김용판 이런 사람들 모아서 정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과연 그렇게 정치를 하면 인지도로 따지면 장예찬 뭐 이런 사람들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준석이 찾아가서 달래가지고. 그건 아니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치는 신당의 이름으로 어려운 도전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서 질 확률이 높은 곳이고 결국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이 이 구태정치, 가짜보수, 사이비보수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내려가는 건데 이준석 신당에 와서 출마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은 참 귀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조대원 정도의 그 위상과 네임밸류와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용기를 높게 사고 이준석 지지하는 분들이 그동안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한국 정치를 바꾸고 이준석을 높은 자리에 정말 국가의 지도자급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용기를 주고 또 후원을 해주고 1월 6일 날 내가 행사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 모여서 용기를 주면서 힘을 보태줬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어제 당직 얘기는 이제 자세한 내용은 할 수가 없죠. 그거는 마지막으로 이준석 대표가 어제 내한테 얘기한 게 있지만 같이 들었지만 우리 집사람도 같이 들었고 근데 이제 그걸 마지막 상황에 가서 또 이준석 대표가 생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이준석의 목으로 놓아두는 게 맞다 싶어서 제가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 큰 자리였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준비해야 될 게 아주 많다. 그래서 우리 편들은 지금 되게 바쁘게 지금 준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신당 부분은 제가 어제 왜 그거를 갖다 올렸냐면 하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신당을 이준석이 정말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 소리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당을 만든다고 얘기하는데도 내가 이준석하고 통화하고 만나보니 이준석 대표는 이미 신당을 만들 준비를 착착 마음을 굳히고 착착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못 믿으니 심지어 관공서에 있는 정보기관 사람들도 그래서 제가 어제 당직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그걸 올리고 나니까 YTN, MBC, 그 다음에 서울신문, 내일신문, 그 다음에 오마이뉴스 많은 기자들이 거기에 좋아요를 눌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당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이분들이 이제 정보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좋아요를 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차피 오늘 지나갔으니까 9일 남았죠. 9일 뒤에 신당이 출범하고 그 뒤에 시간 스케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저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쭉 흘러가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준석의 목이기 때문에 그건 이준석이 하라고 제가 굳이 그것까지 언급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 페북까지 와가지고 막 글을 남기고 하니까 신당에 관련해서도 원래는 이런 내용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낙연 신당하고 왜 우리가 합쳐야 되고 그게 왜 유리한지 우리는 하려고 하지만 이낙연은 왜 안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없고요. 지금 보니까 시간이 너무 흘렀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